26-2번 보시면요. 실수 x에 대해서 a보다 x가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은 x가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기 위한 충분이래요. 얘가 충분히, 얘가 필요라는 얘기죠. 필요. 그죠? 얘가 충분이고 얘가 필요니까 얘가 요거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A하고 B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 사이에 있는 X값이 다 조건 P라고 하면 자,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Q집합일 때 충분히 필요라고 하면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마이너스 4는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지 P를 다 포함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는 4가 마이너스 4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게 돼 버리니까 같으면 안 돼요. 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충분 조건이기 위한 A의 최소값은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요거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A, X, B가 이것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얘가 필요, 얘가 충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충분히가 더 작은 애예요. 필요가 충분히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Q집합이에요. 조건 Q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있는 이런 모든 숫자들이 다 Q라고 했을 때, 자, 제가 P조건이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A가 여기, B가 여기. 이렇게 그림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림이 돼서 얘가 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같아도 돼요, 여기는. 그죠? P조건에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지만 Q조건엔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돼버리니까 같아도 되고,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B의 최소값은 1. 두 개 더하면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덮어두고 RPM 볼까요? RPM. 자, RPM 40번부터 40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RPM 40페이지부터 질문. 없어요? 41페이지. 42페이지. 69. 또 43페이지. 자, 44페이지. 79. 또 없어요? 45페이지. 85번. 83번.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또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46페이지. 91번. 또 95. 94번. 자.
255, 256, 259, 자, 다른 사람들 질문 없어요? 자, 255번 보세요, 여러분. 255번. 자, 아까 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전체 집합 U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예요. 자, 전체 집합 U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있다. 여기 있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4 이렇게 9개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 조건 PQ가 있다. 자, P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표현되는 걸 P라고 하고요. Q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자, 이거일 때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래요. 자, P 또는 Q 이거 무슨 의미예요? 또는이라는 의미는 합집합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집합 P 합집합 Q 이렇게 되니까 자, P에 이용하는 P에 들어가는 원소는 이 2차 방정식의 해예요.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2, 3 마이너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2, X는 3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갖는 거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4,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는 4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합집합하면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세 개 나오겠네요. 그죠? 자, 256번 P집합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Q집합은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때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4보다 커나왔고 X가 2보다 작다. 자, 일단 P집합부터 보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예요. 그죠? 이 부분의 의미인데 얘는 완전 P랑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그죠? 요 부분만 보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P의 여집합을 얘기해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인데 조건으로 얘기하면 뭐다? not P. P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얘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2보다 완전히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Q라고 했을 때 얘는 Q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Q의 여집합. 그러니까 not Q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not Q랑 not P를 다 합친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두 개의 교집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집합 조건으로 표시하면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즉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해했죠? 자, 259번 보세요. 자, 259번은 259번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3의 배수이고 Q는 짝수래요. 자, P는 3의 배수, Q는 짝수. 자, 얘가 무한집합에서가 아니라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 U는 자, 이렇게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P는 3의 배수니까 집합 P는 3, 6, 9 이렇게 3개고요. 집합 Q는 2, 4, 6, 8, 10. 자,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not P이면 Q이다, P가 아니면 Q이다를 보이는데 얘가 거짓이래요. 거짓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not P의 원소인데 어떤 원소를 찾는 거냐면 X는 not P의 원소인데 그리고 동시에 X는 Q의 원소가 아닌 것을 찾는 게 바로 이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얘가 참이 되려면 P가 아닌 모든 원소가 다 Q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조건인데 not P가 Q이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말한다는 건 not P의 원소인데 Q의 원소가 아닌 애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원소가 바로 누구냐? 1, 5, 7 이렇게 있죠. 1, 5, 7이 바로 P의 원소가 아닌데 Q의 원소인, Q의 원소도 아닌 이런 애들이 바로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1, 5, 7 이렇게 3개의 원소가 바로 요것을 거짓으로 만드는 원소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269번. 자, 269번 보시면요. 두 조건 P 절대값 x-1 A Q는 x 플러스 2 5. 자, 이거에 대해서 명제 not P면 Q이다, not P이면 Q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등식이 나타날 때는 수직선에 표현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수직선에 표현할게요. x-1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양변에 마이너스 a 찍어주시고요. 자, 절대값 부분이 더 큰 거죠? 그냥 양쪽으로 벌어지는 값이에요. 알겠죠? 절대값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x-1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x-1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실제로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고요. 그리고 x는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마이너스 a랑 a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P예요. not P 아닙니다. 이게 P면 not P는 P가 아니다라는 것은 얘가 포함이 안 되고 얘도 포함이 안 돼서 요 사이에 요 부분을 바로 not 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not P예요. 즉 not P의 조건은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고요. Q의 조건은 마이너스 5, 5. 자, 이렇게 돼 있는데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절대값 부분이 숫자보다 작다라는 건 모이는 값이에요. 모이는 값이고 크다라고 하면 벌어지는 값이고 요 차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벌어지고 모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게 최종적이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not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 안에 쏙 들어오려면 그림이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7, 3 여기 안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서 얘네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둘 다 이 숫자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q 하나 갖다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q 하나 갖다가 들어갈 수 있겠다. 능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a 값하고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겠죠? a 값의 범위. 자,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7보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서 a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두 개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8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2다. 결국엔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이 되니까 a의 최대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그려보면 좀 더 알기 쉽게 나옵니다. 자, 279번. 자, 279번 보시면요. 명제 절대값 x-a. 자, 5보다 커나 같다. 이면 이거 이면 절대값 x-2가 3보다 커나 같다 이제요. 자, 얘가 참이 됩니다. 자, 조건이 참인 거 항상 집합으로 표현하면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포함된다. 항상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포함된다 조건 써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마이너스 5, 5. 자, x-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부분이 더 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5보다 x-a가 크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5 플러스 a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귀찮으니까 한 번에 나타낼게요. 자.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림 꼭 그려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3, 3 이렇게 써놓고 x-2가 3보다 작다. x-2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 넘어가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 넘어가면 5보다 x가 크다. 자, 얘를 여기다 표현할 거예요. 얘가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돼야지 이 애가 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숫자 기준이 안쪽에 들어와야 돼요. 얘는 안으로 휩싸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퍼지는 거니까
얘와 얘 첫 번째 거 사이에 두 번째 게 들어와야지 양쪽으로 퍼지면서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5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두 개 같으면 안 돼요. 두 개 같아지면 얘는 5 플러스 A도 포함하고 있지만 얘는 포함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같아지면 안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A는 뭐보다 4보다 작고 얘 넘어가니까 0보다 크다. 요거 표현하면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됐죠? 여기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 3개. 혹시라도 잘못 세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는 하나 잘못 넣으면 개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283번 보세요.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두 명제 Q이면 not P이다. R이면 S이다. 다 모두 참일 때, 그죠? 얘가 모두 참이라는 소리입니다. 모두 참.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R이면 not Q이다. 자, 요걸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R하고 Q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R하고 Q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자, R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죠? 제가 처음에 집합은 논리라고 했죠. 명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논리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집합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not Q가 되려면 얘가 대우법을 써서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P이면 not Q이다. R이면 S래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 돼. 그죠? R이 S의 부분집합이니까 S가 P의 부분집합이 되면 얘 또한 not Q,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R이면 not Q의 부분집합이다가 되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씩 3단 논법으로. 그래서 R이면 not Q,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관계만 들어가면 요게 성립할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 관계가 뭐냐? S이면 P다가 참이면 요게 참이면 요게 성립한다. 자, 거꾸로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라고 했죠? 제가 대우도 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복이 없으면 이거의 대우 누구? not P이면 not S이다. 그죠? 자,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거의 대우 보세요. 이거의 대우. 이거의 대우는 뭐가 돼요? not S이면 not R이다가 돼버리죠. 그죠? 자, 여기서 P면 not S가 S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not P이면 not R이다. 요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면 우리가 뭐가 성립할 수 있냐면 얘가 참이란 R이면 P이다가 참이 돼버리죠. 그죠? R이면 P이다가 참이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될 수 있어요. 얘도 있으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S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한테 요걸 찾으라고 하는 문제고요. 요거 S이면 P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not P이면 not S가 참이다. 요 명제가 있으면 요게 성립한다라는 걸 찾는 문제였는데 실제로 얘가 보기 없으면 얘도 찾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not P이면 not R이다가 참일 때 R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요 두 개가 있냐 없냐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S를 안 고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285번은 예전에 그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에 가끔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면 도둑잡기 게임이라고 해서 범인은 이렇게 집이 5개의 집이 있는데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근데 범인은 애완동물을 키운다 안 키운다 뭐 강아지를 키운다 금붕어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찾아서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요 문제들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4명의 학생들 자 285번 4명의 학생에 대해서 다음 모두 참일 때 4학생 중 안경을 쓴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자 4개 조건이 다 참이랍니다. A, B, C, D 중 2명이 안경을 썼대요. 자, 2명이 안경을 썼다. D가 안경을 썼으면 C도 안경을 썼다. 자, D가 안경이면 C도 안경이다. 이게 참이면 우린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C가 안경이 아니면 D도 안경이 아니라는 소리도 참인 거예요. 그죠? 자, A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C도 안경을 안 썼다. 자, A가 안경을 안 썼다면 C도 안경을 안 썼다. 얘가 참이래요. 그럼 일단 A가 안경을 썼으면 안 썼으면 A, C, D가 다 안경을 안 써야 돼요. 맞죠? 이러면 무조건 A는 안경인 거예요. 그죠? 2명이 안경을 반드시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C가 안경을 안 썼으면 3명이 안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정보니까 A는 무조건 안경을 썼다라고 여기서 판별이 나는 겁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D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B도 안경을 안 썼다. 자, D가 안경을 안 썼다면 B도 안경을 안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의 대우가 뭐죠? 이거의 대우가 B가 안경이라면, 안경을 썼다라면 D도 안경을 썼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근데 D도 안경을 썼으면 C도 안경을 썼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B는 안경을 안 썼어요. 만약에 B가 안경을 썼다라면 B가 안경을 쓴 거고 D도 안경을 쓴 거고 C도 안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B는 안경을 안 쓴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럼 D하고 C 둘 중에 하나가 안경을 쓴 건데 만약에 여러분 D가 안경을 쓰게 되면 C도 안경을 쓰게 되고 A도 안경을 쓴 거예요. 그죠? 이러면 조건을 어긋나 버리죠. D가 안경을 쓰면 안 돼요. 대신에 C는 써도 돼요. D가 안경을 썼다면 C도 안경을 쓴 거예요. 그죠? C가 안경을 안 썼다면 D가 안경을 안 쓴 거가 돼버리는데 얘는 C는 안경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D가 안경이라면 C도 안경이다. 근데
D가 안경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라고, E라고 해야 돼요. E. 반대. 부정한 거예요. D가 안경이 아니라면 C도 안경이 아니다. 이건 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역은 항상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C는 안경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안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안경을 쓴 사람은 A가 안경이고 C도 안경인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찾아서 먼저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면 좀 더 편해요. 자, 291번. 자, 291번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하자. P-R 합집합 Q-R의 여집합 이 공집합이 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죠? 자, 이거 집합에서 여러분들 연산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해내야 돼요.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는데 실제로 이것만 딱 보고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 P 교집합 R의 여집합 합집합 Q 교집합 R 맞죠? R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자, 요게 공집합이다. 요걸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어차피 교집합이고 합집합이니까 P 교집합 R의 여집합 합집합 Q 일단 이렇게 벌려둘 거고요. 그리고 교집합 P 교집합 R의 여집합 교집합 R 아니 합집합 R 이게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가 요렇게 한번 분배 법칙 된 거예요. 까먹으셨나요 혹시? 연산? 자, 이렇게 분배 법칙 되면 여기서는 솔직히 건질 게 없어요. P 합집합 Q 교집합 R 여집합 합집합 Q 요거는 솔직히 건질 게 별로 없는데 얘 보세요. 얘는 교집합하고 얘 이렇게 되면 P 합집합 R 교집합 얘는 뭐죠? R 여집합 합집합 R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전체 집합이에요. 얘는 전체 집합이니까 얘랑 교집합하면 얘만 남아요. P 합집합 R만 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P 합집합 Q 교집합 R 여집합 합집합 Q 교집합 쓰고 P 합집합 R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를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라는 거죠. 세 개를 계산한 게 교집합, 공집합이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 일단 가장 먼저 똑같아 주잖아.
P 합집합 Q P 합집합 R 어디서 꼬인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P 합집합 R하고 얘는 풀면 더 복잡해지는데? 자, 원칙으로 봅시다. P야 마이너스 R하고 Q 마이너스 R의 여집합이 합집합에서 공집합이 됐다는 건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라는 소리밖에 없죠. 그죠? 두 집합을 합집합에서 공집합이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이 집합하고 이 집합 둘 다 공집합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괜히 전개했어. 시간 버리고. 자, 그냥 얘 원칙적으로 봤을 때 두 개를 합집합해서 공집합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둘 다 공집합이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얘도 원소가 하나라도 있고 얘도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두 개 합집하면 원소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합집합해서 공집합이 나왔다는 건 둘 다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제가 요걸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요거를 보면 그럼 P-R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P-R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P에서 R을 뺐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는 소리니까 P가 R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Q에서 R의 여집합을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다. Q 빼기 R의 여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라는 거는 Q하고 R하고는 교집합이 없다가 돼버리겠네요. 왜? 얘 같은 경우는 Q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버리니까 R을 뺀 나머지 부분에 Q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R, P, Q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R의 여집합에 Q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R하고 P는 부분집합 형태고 이 상태에서 항상 참인 걸 찾는 것은 항상 참인 거는 P이면 R이다. P 여집합이 모두가 다 P가 모두 다 R의 부분집합이다랑 R의 여집합이면 Q이다. 이것도 성립할 거고요. 아니지. Q이면 R의 여집합이다. Q이면 R의 여집합이다. 이것도 성립할 거고 R의 여집합보다는 P의 여집합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not Q. Q가 아닌 Q의 여집합은 P를 포함하고 있다. not Q이면 P, not Q는 P이기한 not Q이면 P다가 참이니까 not Q이면 P다가 참이니까 얘가 필요, 얘가 충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겠다. 그죠?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다.
P랑 Q는 1번 같은 경우는 충분 필요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P랑 Q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에요. 맞죠?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얘기할 수 없고요. 보기 1번은. 그 다음에 보기 2번은 나 P는 R이기 위한 나 P는 R이기 위한 나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얘가 필요고 얘가 충분이래요. 자, 얘도 자체도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죠. P의 여집합이 R하고 부분집합 관계냐? 아니에요. 그죠? 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충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부분집합일 때만 저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틀렸죠? P는 P이면 R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얘가 충분. 얘가 필요죠. 집합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충분 필요는 이렇게 돼야 돼요. P가 필요다라는 건 잘못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도 부분집합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즉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뭘 얘기해야 된다? 부분집합이냐 아니냐 성립을 한 다음에 얘기해야 된다. 알겠죠?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다. 요거 원칙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네요. 제가 요거 놓친 게.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요, 여러분. 요 조건. 자, 294번 보세요. 자, 294번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자, 이것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2. 자,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며 이것이 충분. 제가 기준이에요. 제가 충분이며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이니까 얘가 충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 관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포함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4, 2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 4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가 될 거고요. 자, 쟤는 이대로 풀면 안 되고 x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x의 범위를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2 플러스 a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자, 둘 다 뻥뻥 비어 있으니까 여기엔 는이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포함이 돼도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고 a는 2보다 커나 같다. 즉 a는 2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a 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295번. 자, 295번 보시면요. 조건 P는 자, 나 P면 Q이다.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 나 P가 필요, Q가 충분이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P료가 충분히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P의 범위가 아닌 A와 A 플러스 2가 이렇게 사이값을 갖고 있을 때 얘가 P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Q 조건은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는 거죠. 이게 나피입니다. 빨간색이. 빨간색이 나피고, 자, Q는 5하고 Q9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9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 5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게 아니라 여기에 9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요 부분이 돼야지. 5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얘가 얘를 포함하는 이렇게 된 범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포함하느냐 얘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가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둘 다 빵빵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없겠죠? A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질문 다 한 건가요? 질문 못한 사람? 됐어요? 자, 그러면 대우법하고 기류법 잠깐만 설명하고 그리고 절대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은빈이 왔니? 영민아 졸고 있는 거 아니지? 단손 내가 지웠어 혹시? 당근 지웠어? 다행이다. 자, 47페이지 여러분 RPM 47페이지 아직 RPM 덮지 마세요. RPM 덮지 마세요. 자, RPM 47페이지에 보면 유형 15번 해가지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3단 논법이 있는데 3단 논법은 자, 3단 논법은 예전에 그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윤리책에 써 있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언젠간 죽는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3단 논법이에요. 자, 3단 논법 하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얘가 참이고 이게 참이 되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 이걸 해서 바로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3단 논법이 바로 요거다. 자, 그러면 296번 보세요, 여러분. 296번에 3단 논법을 봤을 때, 자, 세조건 PQR이 있는데 P하고 Q는 어떤 관계냐면요. P는 충분 조건이래요. 그죠? P는 Q이기한 P랑 Q를 비교했을 때 P는 충분, Q는 필요라는 거겠죠. 그죠? P가 충분이면
Q는 필요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not Q가 필요. R은 충분. 그러면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대우법을 쓰면 대우를 쓰면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랑 합쳐버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니까 요게 참이니까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대우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대우. 자, 여기서 대우법을 쓴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요게 성립하겠죠. 그러면 얘랑 같이 합쳐서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이 될 거니까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 어때요? 서로 대우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대우 관계를 써서 필요 충분 조건을 서로 만족한다. 자,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P이면 not R이다는 참이에요. 그죠? 그리고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됐고, 자,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됐어요. 그죠? 근데 not R이면 Q이다. 이거는 참일 수 없죠. 그죠? 그냥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죠? 부정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3단 문법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딱 보고. 자, 유형 16번 별표 쳐주시고요. 아, 별표 아니야, 이거. 별표 아니야. 미안.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증명할 때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일반적인 증명 방법은 모든 n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다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루트를 씌워서 걔가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법을 씁니다. 실제 명제를 증명하는 게 힘들다면 대우를 써서 대우법을 쓰는데, 자, 대우법을 썼더니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만 증명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거의 대우가 바로 저거니까, 자, 이렇게 대우를 써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안 되려면 n이라는 3k 플러스 1의 형태거나 아니면 3k 플러스 2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에 더하기 1을 했거나 더하기 2를 했거나 그거밖에 없죠. 더하기 0은 어차피 3의 배수니까 더하기 3도 3의 배수니까 더하기 1을 했거나 2를 했던 경우밖에 없을 텐데, 자, 첫 번째 n이 3k 플러스 1이라면 n제곱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되고요. 자, 얘 제곱하면 뭐 나오죠? 우리 완전 제곱식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나오죠. 그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증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3 곱하기 3k 제곱
플러스 2K. 얘는 어차피 3 곱하기 어떤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무조건 3의 배수예요. 그죠? 3 곱하기 정수 형태는 3의 배수가 될 거니까 무조건 3의 배수인데 여기에 더하기 1하는 순간 3의 배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만큼은 3의 배수인데 얘는 3의 여기 더하는 순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n이 3k 플러스 2라면 n이 3k 플러스 2라면 n 제곱도 마찬가지로 3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 펼쳐보는 거예요.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자,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얘는 3으로 묶어주면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하고 뒤에 1이 또 남아요. 그죠? 얘는 3의 배수인데 요만큼이 바로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에 더하기 2란 애가 3의 배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래서 얘도 3의 배수가 안 돼요. 즉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의 형태는 다 이런 형태들인데 이런 애들을 제곱을 해봤더니 둘 다 3의 배수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n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다?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당연히 n도 3의 배수가 될 수 있다.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299번처럼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대우법처럼 해서 300번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a, b, c 중 적어도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것은 a 하나만 짝수일 때, b 하나만 짝수일 때, c 하나만 짝수일 때, 그 다음에 a, b가 짝수이고 c가 홀수일 때, b, c가 짝수이고 a가 홀수일 때 이걸 다 해봐야지만 이게 성립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거든요.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귀찮고 짜증나니까 그냥 대우법을 쓴 거예요. 이거의 대우법은 A, B, C가 모두 적어도 하나의 반대말은 모두입니다. 그죠? 모두 반대되는 말, 짝수가 아니라 홀수이면 모두 홀수이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얘는 되게 편해요. 어쨌든 두 개가 홀수잖아요. 그죠? A, B, C가 모두 홀수니까 A를 2n 더하기 1, B를 2m 더하기 1, C를 2l 더하기 1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세 개를 다 홀수로 놔버리는 거죠. 저렇게 놓으면 셋 다 홀수가 돼버렸죠. 저렇게 홀수로 놓고 나서 제곱하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m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더하기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2배의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m 2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이렇게 2로 다 묶여버리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예요. 다 계산할 때 짝수가 나오는데 C제곱은
2L 더하기 1의 제곱을 하면 4L 제곱 더하기 4L 플러스 1. 얘는 홀수죠. 그죠? 두 개가 같나요?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하고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되려면 셋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짝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증명해낸 겁니다. 이게 대우법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대우를 사용해서 증명하는 게 대우법이고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기류법입니다. 기류법. 자, 기류법은 부정한 거예요. 내 주장을 부정한 겁니다. 자, 저는 제가 뚱뚱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뚱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을 하고 그 결론이 잘못됐다라고 증명이 잘못됐다라고 할 거예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뚱뚱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뚱뚱하지 않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류법이에요. 말 어렵죠? 한자어라서 그래요. 기류법. 즉 기류법은 결론을 내가 의도한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론 내가 의도한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모순 찾기예요. 모순은 뭔지 알죠, 여러분? 창과 방패?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를 파는 사람과 무조건 모든 거 다 뚫는 창을 파는 사람의 얘기죠. 모순. 자,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할 땐 유리수가 아닌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유리수가 아닌 걸 보여주려면 분수로 표현을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유리수의 가장 기본이니까. 근데 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했겠죠. 그죠? 누군가. 근데 얘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게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무리수라는 게 너네가 자꾸 유리수하고 우기니까 유리수라고 하자. 이제부터 내가 증명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리수의 가장 기본은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것도 기하분수로.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루트 2를 n분의 n으로 놓을게. n분의 n으로 놔서 m과 n은 서로소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모순점을 찾을게요. 자, 쟤네가 유리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같은 수겠네? 그죠? 같은 유리수 양변 제곱해도 같은 수가 되니까 제곱해보자. 이렇게 제곱해도 같은 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야, 분모하고 둘 다 양수니까 똑같은 수를 곱해도 0이 아닌 수니까 곱해도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양변에 m제곱을 곱해요. 그래서 이 m제곱은 n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2n제곱은 짝수네. n제곱에다가 m제곱에다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2를 곱했어. 그럼 n제곱은 짝수라는 거잖아요. 그죠? 즉 다른 말로 하면 2의 배수로 넣어라. n제곱이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n제곱이 2의 배수니까
자,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가 되겠네요. 그죠? 아까 증명했죠?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그래서 n제곱이 2의 배수이니까 n도 2의 배수겠다. 그러면 n을 2k라고 놔두자. n을 2k라고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n이 2k니까 여기는 n제곱 대신에 얘는 4k니까 자, 얘 4k 제곱. 얘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2m 제곱은 4k 제곱하고 똑같아지니까 양변을 2로 약분해서 m 제곱은 2k 제곱이 되네. 오호라, 여기서도 m 제곱이 2의 배수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n 제곱도 2의 배수였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놨더니 그러니까 m 제곱도 2의 배수예요. 그죠? 그러면 m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도 2의 배수가 되고요. 따라서 m을 2L로 놓는다면 루트 2는 n분의 n이 되고 2L분의 2K가 돼요. 그죠?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mn은 서로소의 모순이 돼버리죠. 그죠? m과 n은 서로소라고 했는데 최대 공약수가 2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니까 야, 니네 봐봐. 유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 안 되잖아. 모순이 생겼잖아.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가 되는 거야. 이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귀류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반대되는 말을 주장해놓고 그거의 모순점을 찾는 게 귀류법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들 이해했니? 이해 안 된 사람 손? 아무도 없군. 역시 내가 설명을 잘한 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거는 우리 개념센에 여러분 개념센에 자 281번하고 282번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3단 문법은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개념센 90페이지 말고 91페이지네요. 7번까지. 개념센 17번까지 하고요. 유제는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자, 유제는 지금 풀어보시고요. 식이 성립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돼 있는 경우에는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두식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루트 AB 자, 요거의 대소관계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하기 까다롭잖아요. 그죠? 루트가 같은 것끼리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고 루트가 같지 않으면 더하기 빼기 안 되고 또 두 개를 비교하려면 제곱을 하던가 루트 하나 다 집어넣던가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는 애들은 대소 비교할 때 어차피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둘 다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양수니까 어쨌든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에서 빼기
루트 AB를 AB의 제곱을 빼면 어쨌든 양수 제곱에서 양수 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의 크기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음수가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 마이너스 AB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AB 맞나? A 더하기 B 아닌가? 자, 이걸 보면 전개하면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해서 지워지고 2 루트 A, B만 남으니까 양수가 확실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지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 지수 기억나요?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여러분들이 다음에 수학 1 배울 때는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지수에 관련된 걸 배우는데 자, 지수 법칙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5의 8제곱하고 3의 12제곱을 딱 봤을 때 자, 지수는 이 밑에 있는 애를 밑이라고 그래요. 밑에 깔렸다라고 밑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자 A의 n제곱 형태인데 이 밑의 형태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A의 범위는 무조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A는 1보다 크거나 1이 아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밑이 1이라는 건 몇 번을 곱해도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할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계산을 빼고 자 이런 형태일 때 첫 번째 경우에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수가 돼버려요.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클수록 작은 수가 된다. 그리고 자 밑이 달라도 지수가 똑같으면 밑의 크기가 큰 애들이 큰데 이때는 반대가 돼서 이때는 지수가 같다면 밑이 클수록 커진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알겠죠? 지수가 똑같다면 밑이 클수록 더 큰 숫자가 된다.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지수가 무조건 큰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밑이 같다면 밑이 같을 때 지수가 클수록 큰 수가 됩니다. 그죠? 밑이 같다라면 지수가 클수록 큰 수가 돼버리고요. 얘는 반대예요. 밑이 같은데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수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가 같다면 똑같이 밑이 클수록 커집니다. 자, 그래서 5의 8제곱하고 3의 12제곱하고 우리가 다 곱해볼 수는 없어요. 곱해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밑이 다른 경우에는 항상 지수를 같게 만들어줘요.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건 위에 있는 지수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합니다. 8하고 12의 최대 공약수는 4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의 제곱에 4제곱을 만들어 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3의 세제곱에 4제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빛을 변화시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수가 있는 저렇게 지수가 많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수를 최대 공약수로 맞춰준 다음에 밑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25의 4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7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25를 4번 곱한 거랑 27을 4번 곱한 거랑 누가 더 클까요? 27을 4번 곱한 게 더 커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수에서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지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제일 편한 방법인데 지수가 밑이 다르면 지수를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방법이 바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9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인데 이건 제가 초반에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완전제곱식 형태. 완전제곱식 형태들이 바로 절대부등식의 하나의 형태다. 그래서 3번 여러분 3번 기억나요? 3번? 3번 보면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던 공식이 기억나야 되는데 제일 긴 공식 기억나요? 세제곱짜리? 안 나나? 왜 이런 거 있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 이거 기억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었잖아요. 이거 진짜 학교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여러분들 잘 안 외우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뭐였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가 되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떨 때 저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였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0이 될 때가 바로 조건이었죠. 그래서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일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정삼각형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걸 가지고서는 0이 되는 거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면 앞에 2분의 1로 묶어서 2a제곱 플러스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그 다음에 2ab 하나 그리고 b제곱은 2개 있었는데 하나 뺐으니까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b제곱 하나 2bc 하나 플러스 c제곱 하나 c제곱 2개 중에서 하나 남을 거니까 하나 쓰고 마이너스 2ca a제곱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쓰면 얘네가 완전 제곱식 3개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3개의 합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들입니다. 대표형 31번 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빼면 돼요. 두 식을 빼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데 오일 쉬고 왔더니 적응 안 되지. 피곤하지. 자, 대표형 31번 보세요. 그냥 a제곱 빼 더하기 2a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든 뒤에 식에서 앞에 식을 빼든 항상 부등호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얘 이렇게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제곱 자, 여기서 얘를 딱 이것만 봐서 완전 제곱식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강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D제곱이 하나 필요하니까 얘를 강제로 분리시켜 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해서 빼주면 돼요. 알겠죠? 자, 문제는 101페이지.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는 완전 중요. 정말 중요해요.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절대부등식에서 책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조합평균까지 있었어요. 조합평균. 조화수열, 조합평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에서 없어졌고요. 교육과정에서 없어졌고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인데 산술평균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두 수 A, B의 평균을 구해라라고 하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랑 기하평균은 넓이의 평균입니다. 도형에서의 넓이의 평균인데 우리가 제곱을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제곱을 써서 얘는 곱하기 씁니다. A 곱하기 B 이렇게 써요.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두 수의 곱이 기하평균이고 원래 루트를 써야 돼요. 이렇게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써서 기하평균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이래요. 원래 넓이의 제곱이랑 곱이랑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넓이의 평균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더 고급적인 수학을 배울 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냥 지금은 산술적인 평균이 바로 더해서 2로 나눈 거고 자, 기하적인 넓이적인 평균은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넓이적인 평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똑같아요.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루트 A, 루트 B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이거 X제곱, Y제곱을 할게요. 얘는 X, Y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것을 증명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양변에 2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 형태로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항상 상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얘가 쓰일 때는 A와 B가 무조건 양수인 조건에서만 써요. 무조건 양수인 조건에서만 씁니다. 알겠죠? 는이 성립할 때는 요 수가 0이 될 때니까 A랑 B가 같을 때 는이 성립한다라는 조건도 항상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이게 바로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산술기하평균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개념 체크처럼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써요. 자, 보세요. 두 수를 더했을 때 A 더하기 B는 항상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나온 요수가 A와 B의 합의 최소값이 돼요. A와 B요. 어떤 두 수 A와 B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얘 같은 경우는
2의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 AB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와 B의 곱의 최대값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죠? A 곱하기 B는 무조건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 곱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A 더하기 B 두 수의 합의 최소값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항상 커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둘 다 양수일 때 합의 최소값이라든지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산술기하 평균이 99.9% 쓰입니다. 99.9%라는 건 되게 그냥 무조건 이것만 쓰면 어쩌다 보면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A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이죠. 더군다나 둘 다 양수예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커나 같다? 2배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1보다 커나 같으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은 무조건 2보다는 커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A가 어떤 수든 저게 항상 성립합니다. 됐어요? 네. 요게 바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에요. 자, 대표형 32번 10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0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해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자, 보기 1번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증명이 될 거니까 2번 보세요. 2번. 자, 대표형 32번 보시면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자, 둘 다 양수예요. 그죠? 둘 다 양수고 여기 있는 숫자도 여기 있는 숫자는 다 양수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얘네 하나를 뭉탱이로 보지 말고 다 전개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전개, 이렇게 전개 하나씩 다 해보면 1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1 그래서 이 시계값은 기본적으로 2라는 숫자에다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형태예요. 그죠?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두 수의 최소가 될 때, 두 수가 최소가 될 때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는 고정대 값이니까 얘로서 시계값이 막 좌지우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시계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얘밖에 없다. 즉 이거의 최소값,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은 이거의 최소값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2배의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이런 형태로 돼서 약분돼 버리니까 2보다 커나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자체가 2보다 커나 같으니까 앞에 있는 2 더해서 얘는 4보다 커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니까 자, 32-1번, 32-2번 지금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자, 줌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빨리 풀고 얘기할 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주의점이에요. 주의점. 자, 32-2번의 특징은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 세 개의 숫자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도 최소고 얘도 최소값이고 얘도 최소값이 된다라면 그렇다면 세 개를 곱해도 최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0보다 크고 이런 형태니까
자, 얘도 최소가 되고 얘도 최소가 되고 얘도 최소가 된다면 그 세 개를 곱했을 때 최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2 루트 xy. 이게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z의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2 루트 yz.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z 더하기 x의 최소값은 2 루트 zx. 이렇게 써서 세 개의 숫자의 곱을 표현할 때는 곱해버리면 xy, 이거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의 최소값은 2의 세제곱 곱하기 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 곱하기 z제곱 형태일 거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은 8 곱하기 x, y, z 이렇게 돼서 x는 y는 z가 다 이렇게 일 때 세 개의 숫자가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103페이지 1번을 풀면 103페이지 1번은 이 식은 이렇게 이거의 최소값인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 루트 ab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최소값은 2 루트 a분의 1 곱하기 b분의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이렇게 계산해도 성립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성립을 안 합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a 더하기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이렇게 해서 이 2는 4 곱하기 루트 ab 곱하기 루트 ab분의 4 계산하면 8 나와요. 그죠? 자, 실제로 얘가 최소값이 8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의 최소값은 전개했을 때 1 더하기 4 맞나요? 1 더하기 4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요 숫자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이거 맞죠? 자, 이 식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8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5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 이 식의 최소값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 b분의 a분의 b 곱하기 b분의 4a 이렇게 해서 얘가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즉, 이 식의 최소값은 얘는 무조건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숫자랑 같아야 되니까 a분의 b는 b분의 4a 이렇게 돼서 b는 2a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b가 2a랑 같아야지만 얘가 9랑 같아지는 겁니다. 이 식 전체가.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를 고민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이 두 개의 숫자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A랑 B랑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하나가 음수여야 돼요. 맞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음수여야 되죠. 더군다나 이걸 만족시키면서 이거랑 두 개 같아지는 그 두 개의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동시에 얘도 a 플러스 b가 2루트 ab를 만족하려면 a는 b랑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얘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a분의 1은 b분의 4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하고 b 값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술기의 평균 쓸 때 두 수의 곱을 쓸 때는 이렇게 역수관계가 아니라 세 개의 숫자든 두 개의 숫자든 같아질 수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버리면 맞아요. 더하거나. 근데 같아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수 형태가 있고 원래 숫자의 형태가 있을 때는 두 개를 전개한 다음에 식을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특별하게 같아질 수 있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곱해서 세 개를 다 곱해버린 거고요. 하나씩 구해서 세 개를 다 곱해버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 값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계산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산술기하 평균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쓰는데요, 여러분. 두 개를 쓰는데 세 개여도 성립을 합니다. 한 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항상 크거나 같다. 세 개짜리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 세제곱이었나? 아닌데 세제곱? 중요한 생각해내야 돼. 잠깐 앞에 있나? 세 개짜리가 3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세 개짜리가 왜 안 나오니? 세 개짜리가 빠졌나? 세 개짜리는 금요일에 알려줄게요. 이게 헷갈리네.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은 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 두세 합의 최소값, 두세 곱의 최대값을 쓸 때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 반해서 더만 또 쓰는 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수인 경우에만 쓸 수 있었거든요. 양수인 경우에만 쓸 수 있었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수를 더 확장해서 A와 B가 A, B, X, Y 이 네 개의 숫자가 서로 실수일 때 사용을 합니다. 실수일 때 사용을 하고요. 얘는 얘랑 구분이 되는 게 얘는 제곱이 있어. 제곱이 있어.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항상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얘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얘는 어떨 때 같았죠? 는이 언제 성립했죠? 얘는 어떨 때 성립했죠? A랑 B가 같을 때 성립을 했어요. 그죠? 즉,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같을 때 이 최소값이 성립을 했다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여기 앞에 있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성립했을 때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을 안 하면 등식이 성립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맞춰주는 게, 숫자 맞춰주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 잘 보고 맞춰야 돼요. 무조건 앞에 있다고 A, B를 놓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슈바츠랑 산술기하랑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A, B,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 이렇게 제곱의 합값이 주어지고 나서 곱하기 형태가 나옵니다. AX 플러스 BY.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의 제곱은 항상 작거나 같았죠. 뭐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웠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곱의 값이 15라고 주어졌으니까 AX 플러스 BY의 값은 루트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제곱해서 15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5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생각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대표형 33번 볼게요. 34번. 자, 대표형 34번 보시면요. A하고 B를 어떻게 놔야 되냐, 아니면 X하고 Y를 모를 때 어떻게 놔야 되냐가 바로 그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주어져 있고 4X 플러스 3Y 이거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기 X하고 Y 기본적으로 하나씩밖에 없죠. 그러면 요 앞에 쓰여져 있는 얘가 A, 얘가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90%가 요래요. 근데 얘가 2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달라져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 또 달라지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문제가 개수가 다 일식이니까 x 앞에 곱해진 숫자와 y 앞에 곱해진 숫자가 그냥 a하고 b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4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2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곱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숫자만의 이 시계값이 궁금한 거니까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곱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산술기의 평균이 유제 35-2번하고 35-2번처럼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유제까지 풀어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12번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번 주 주말 숙제가 주말이라 어차피 금요일날 3-2만 할 거니까 센 수학 109페이지 12번까지 하고요. 그리고 RPM은 51페이지까지 47부터 51까지예요. 그죠? 이렇게 숙제가 되겠습니다.